지금 손혜원 의원 사건 관련해서 전 목포시장의 발언이 김광선 변호사님.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에 가서 진술하던 내용하고 지금 언론 인터뷰하는 게 정반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이제 공소시효 혐의가 이제 두 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패방지법 위반이거든요. 예. 그러면 비밀 자기가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위해서 취득한 비밀을 가지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비밀에 해당되느냐 이게 보안 문서냐 아니냐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렇죠. 유죄 무죄에 있어서.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 결과 발표할 때는 이거 도시재생 계획과 관련된 거 보안 문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시장이었던 이제 박홍률 시장 그리고 목포시 관계 공무원들도 다 나와서 이건 보안 문서다. 그래서 공개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검찰에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갑자기 지금 박홍률 전 시장이 이건 보안 문서가 아니다. 이미 2017년 3월에 용역 보고서 보고해야 하고 그다음에 5월에 시민 공청회가 있었는데 이미 그때 다 공개된 거기 때문에 보안 문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안 문서가 아니면 사실은 손혜원 의원이 부패방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무죄인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서 진술과 그러면 왜 다시 이렇게 입장이 변화됐을까? 이제 그 부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보안 문서라는 것이 목포시에서는 일반 시민 한 7에서 8명이 이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공개 정보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할 수 없다라고 거부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그런 자료가 남아 있다고 한다면 이건 보안 문서가 분명한 거죠.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도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것을 공개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수 있는 경우는 이제 보안 문서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해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광범위하게. 그런데 이제 법정에서 만약에 목포 전 시장, 박 시장이 나온다랄지 해서 아니다고 하면 이건 사실은 재판관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 나와가지고 보안 자료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죠.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검찰이 기소한 이유를 본 건데 김남국 교수, 손혜원 의원 측에서도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자료, 보안 자료라고 하는 것이 공청회 자료를 같이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아요. 공청회에서 내뱉던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손혜원 의원. 저도 이제 어제 이 자료를 이 두 자료를 전부 다 입수한 기자하고 좀 인터뷰를 했는데요. 내용이 다르지가 않다랍니다.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에게 전달된 이 보안 자료는 목포시에서 공청회에서 공개했던 그 PPT에 있던 자료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가지고 4페이지를 만들어서 전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일주일 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청회 자리에서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청회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일반 주민들 그리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사람들이 참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이미 공청회 과정에서 전달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손혜원 의원에게만 전달했던 자료가 따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정보가 따로 생성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미 공청회에서 PPT 자료로 공개가 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밀로 보기 어렵다라고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손혜원 의원 말이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게 법률적으로 봤을 때에도 기밀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법률이나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이 정보, 생성된 정보를 관리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형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정보가 기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를 또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청회에서 공개를 했다라고 한다면 공개가 되었다고 한다면 비밀로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또 특히나 이게 공청회라고 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법률로서 의무사항, 강제한 것도 있고 강제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우리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이 공청회는 주민에게 공고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를 열기 전에 어떤 내용으로 공청회를 하겠다라는 것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청회의 형식에서 공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듣겠다라고 하면서 비공개 회의에서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이 정보가 공개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기밀로 좀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 전 목포 시장이라든가 관계자들이 재판 가가지고 보안 자료가 아니라고 해버린다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근거가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 진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 자료 자체가 어느 단계에서 공개됐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손혜원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보면 사실은 거의 자료가 똑같긴 해요. 네. 그러면 이걸 그냥 PPT 자료로서 그냥 추상적으로만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자세하게 공청회 참석한 사람들이 다 숙지할 수 있도록 했느냐, 아니면 그날 나눠진 자료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논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도시재생계획이 어떤 경우 그 재생구역 안에 뭐가 있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밝히면 그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청회랄지 아니면 그 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게 지정되기 전에는 추상적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 사업 구역이랄지 뭐 그런 것들이 과연 논의가 되고 공개가 됐는지 그거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달라질 걸로 보여요. 뭐 저희가 이제 법률적으로 쟁점을 따져봤지만은 이런 좀 박탈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 목포시장 박지원 의원한테도 줬다. 그러니까는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자료 받아보는 거 아니냐라고 좀 일반 시민들은 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뭐 공청회를 했다고 하고 공청회에서 공개된 자료라고 하니까 뭐 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없어 보이는데, 다만 이제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 목포시장과 그 도시발전사업단 관계자가 이게 보안 자료가 아니었다 하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검찰 조사에서는 보안 자료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분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주요 지금 그 손혜원 의원이 기소되냐 마냐를 결정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증언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보안 자료였다고 했다가 지금은 아니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혹시 검찰이 이들의 그 신문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을 했느냐? 그렇게 되면은 수사가 굉장히 잘못된 수사가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조사가 오히려 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때는 이렇게 증언을 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그리고 또 두 가지 지금 서로 엇갈리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공청회에서 공개된 정보라고 했다가 또 하나는 일반 시민들이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것은 공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해서 공개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언도 엇갈리고 이런 정황도 엇갈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든 여건인 것 같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공방은 더 심해지는 것 같네요.